첫 번째 발표를 하실 우리 이성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은대 이성춘 교수입니다. 간단히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수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하고 따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8 사진첩에 관련돼서는 사진첩의 사진 한 장 한 장도 중요하겠지만 사진첩에 관련된 일관 조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첩은 다른 게 아니라 2007년도에 농림연구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할 때 발굴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진첩을 그때 참석했던 인원들하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13개의 파일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그 사진첩을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쪽이라든지 사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었고 그 사진이 사실은 5.18을 연구하는 연구위원들이라든지 언론사에서는 이미 다 가지고 있었고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에도 이 사진이 있습니다. 다 있고 전부 다 새로 발굴한 것은 아니고 이제 국민들한테 공개한 것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5.18 진상규명에 대한 여론조성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5.18 사진첩에 대해서 여기서 용어 사용을 광주 민주화운동과 광주 사태로 두 개의 용어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안사의 입장에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개된 보안사령부의 5.18 사진첩 대관 소찰입니다. 다른 사진첩은 없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진첩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대관 차원에서 대관 소찰을 하자고 그랬는데 대관 차원에서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관 차원에서는 우선 사진첩의 개요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진첩이 왜 작성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사진 하나하나의 지역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감성적인 단순 논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첩의 개요를 살펴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첩의 개요는 이 사진첩의 제작 목적, 그 다음에 어디에서 제작을 했느냐, 그 다음에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사진의 출처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사진첩을 만든 다음에 어디에 활용했느냐, 그 다음에 사진첩의 13권 사진첩의 계략적인 궤관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진첩의 제작 목적은 이미 언론사를 통해서거나 기존의 모든 자료들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첩은 제작 목적이 보안사 입장에서 정보활동 목적으로 현장에서 체증하고 언론사와 사진관 등에서 수집한 기록사진입니다. 그래서 종합화해서 관리하고 필요할 때는 보고하고 필요할 때는 증거사진으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첩을 보면 알겠지만은 난동자, 폭도, 무장폭도, 탈취, 파괴, 방화 등 보안사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고하고 관련된 것은 10권의 사진첩 이걸 보면은 사진첩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10권 그 사진첩에 보면은 시희군중이라고 된
맨 하단에 돼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시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지금 프로젝트가 이걸 먹어버리는데 군에서는 상급자한테 보고할 때 오타 나면 현장에서 수정해주거든요. 전형적인 오타를 수정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고용으로도 활용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첩은 삼처에서 제작을 했죠. 보안사 삼처. 보안사 삼처는 그때 이학봉 대령이 보안사 삼처장, 즉 대공처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때 사령관은 노태우 사령관이었는데 삼처장이 9월 10일 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들어가고 전두환 씨는 80년 8월 27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11대 대통령으로 당선자 신분이 되게 되죠. 그래서 9월 4일 날 광주에 방문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고려하면 사진첩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궁금증을 가져가고 있는 전두환에게 보고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10권, 12권, 14권, 15권 이 사진첩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치워볼까요? 살인마 전두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군에서 아무리 보고를 할 때도 상급자한테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진은 제외하고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전두환 씨에게 보고하는 사진첩은 아닌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10권, 12권, 14권, 15권 다 살인마 전두환, 두환한 내 자식 내놔라, 전두환 죽여, 전두환 죽여라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금박이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전형적인 판매용 앨범이기 때문에 장식이 가능한 거고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상황 발생 시에 대응 및 대책 간부용으로 활용했다. 무슨 의미냐? 차후에 재판이라든지 근거 제시할 사진으로 이 사진을 활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5.12 분석반에서 생산자료 목록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한테 수사 관련 자료가 여기에 다 대응하는 사진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권의 광주한테 진압 주요 지휘관이 있기 때문에 유권 1쪽에 진압사태 지휘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사진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충분히 이게 유권 1쪽인데 진압사태 주요 지휘관들인데 그러면은 여기에는 소준열 그 다음에 박준병 씨, 그 다음에 최세창, 신우식, 세웅, 공수여단장들하고 24단장, 그 다음에 여기는 전남계엄분소장인데 원칙은 전남북 계엄분소장입니다. 이것도 오타인지 의도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남북 계엄분소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30일 보병사장 정웅은 어디 가느냐 여러 부분도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제작 부서 및 시기는 국군 보안사에서 198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진을 광주 민주화 운동 기간 중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보안사에 있는 인원은 물론이고 광주에 있는 언론사 전남일보, 전남매일신문, 또 나경태 기자, 그 다음에 충파 앞에 있는 현상소 여기서 사진관에서 다 획득한 거예요. 이 사진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그런 이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사진첩의 사진 출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첩의 제작 시기는 광주 민주화 운동 기간만에 한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권 사진첩 칠공수 보겠습니다. 이건 유권 사진첩에 있는 건데 이게 그 칠공수 특전대단 신우식 장군이 출동해서 사망한 군 전사자 재난 중일 건데 이게 그 비가 7월 25일 날 칠공수 여단 내에 세워지거든요. 이게 7월 25일 날 이 사진을 받아서 보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월 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진 자료는 종합이 되고 있는 거죠. 또 그런 사례를 하나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권을 한번 볼까요? 5권. 그러면은 5권이 아시아자동차 관련된 건데 5권을 보면은 방사물질 납품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현황인데 이 현황은 82년 현황입니다. 1982년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80년 이후에도 계속 사진 자료는 업데이트되고 종합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첩의 제작 시기는 광주 민주화 운동 기간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사진첩은 업데이트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표적인 사례만 들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17권 이에 추가 사진첩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사진을 계속 모으니까.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추측이죠. 이것은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첩은 군 정보활동 체증 자료로 활용하고 군 작전보고서 작성관에 활용하고 재판할 때 활용하고 여론 조성할 때 활용하고 대제공 사진할 때 활용하고 그러니까 필요시에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진 자료는 종합해서 보고 및 필요한 곳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5.18 사진첩에 대한 대관은 이 정도 하고 소찰 차원에서 각 권별 사진첩 현황을 간략하게 보면 5권부터 17권까지 있는데 5권이 아시아자동차 광수사태 관련 사진, 마지막 17권은 광수사태 관련 사진, 16권 같은 경우는 광주사태 관련 사진과 서울지역 학생대본 관련 사진. 그렇기 때문에 광주사태 관련 사진에 서울지역 사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왜곡이다. 이 부분은 약간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진은 시위진압이라든지 이런 거 사진은 다 모아가기 때문에 서울지역도 들어와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진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만 보시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특이사항으로는 8권의 정운활동 일지가 문서 형태로 2장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나 어디선가는 문건들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가져보는데 꼭 제가 실무자 사진첩 만들 실무자가 아니라서 그분을 만나서 물어볼 수도 없고 좀 고민입니다. 자, 광수사태를 관리하는 종합적이고 전형적인 사진첩인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 정도 보면은 앞쪽 사진첩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현황을 다 보면은 유의적인 현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시아자동차입니다. 아시아자동차는 방산 물자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방산. 그러니까 군납을 하는 거죠. 자동차 분야죠. 자동차와 그때 비밀리에 하고 있었던 경장가차 KM900을 생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금액적으로나 중요한 것이었죠. 반드시 현황이 언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보안사 입장에서. 보안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산 업체를 업무적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현황은 없을 겁니다. 이런 의문이 충분히 가질 수 있고 합리적으로 앞쪽에 다른 현황이 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자동차는 해파, 중파, 소파 이런 식으로 현황을 구체화적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대파 완전히 크게 파손된 거, 중파, 중간 정도, 소파 조금 파손된 거. 여기서 그래서 군용 차량 톤수에 따라서 폭도 사용 용도별로 분류하고 있고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사진첩에 기제시한 대로 출동부대 지휘관을 24단장 3, 7, 11 공수회전장만 제시했죠. 그렇다면은 1, 2, 3, 4권은 제가 봤을 때는 주요한 현황사진첩으로 판단이 되며 보고에 필요한 도표들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런 게 합리적인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기공개된 보안사 자료 지금 요 파일은 393-1980 5번이거든요. 그래서 17번까지 있는데 383 자료와 393 자료 요것을 눈여겨서 보면은 383 자료는 문건들이니까 393 자료들은 사진 자료들이니까 근데 파일 명칭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이 번호는 주의 깊게 안 보는데 요 번호를 383과 393 요걸 잘 보면서 1980 요 383은 393은 문서의 성격이니까 1980은 생산 연도이고 뒤에는 그 관련 번호 그러니까 문건의 발행되는 그 번호 순서죠. 383과 393 1980을 반드시 눈여겨서 보면은 그런데 제가 지금 재단도 마찬가지고 기록관도 마찬가지고 393-에서 1, 2, 3, 4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393-는 1, 2, 3, 4가 있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사실은 뭐 준비 부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 발표하려고 한 건데 여기까지 막 다 들어와 버렸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사진첩 중에서 왜 3권, 4권이 이런 부분을 갖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있는 사진첩에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이게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키워보면은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3-31이 보입니까?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3-31이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좀 눈여겨보면. 사진 분석하는 사람, 여기서 헬멧 첩보, 항사진 분석하신 분들 좀 있을 텐데, 생활하다 보면은, 요 사진첩에 보면은 3-31이라고 써져 있죠. 보이실런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3권의 31번하고 연관 관계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봐요. 근데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지금 그 연필 실무자의 필기가 많아요. 많아. 그런데, 요게 지금 3권과 4권에 대해서는 연필, 그러니까 지금 3권하고 4권 사진첩은 없는데 이 9권, 10권 이런데 사진첩을 보면은 3권과 관련되어 있는 4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필로. 그래서 3권하고 4권은 확실히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데 또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5권 55쪽을 좀 봐야 되는데 5권 55쪽이 어디서 찾은 게 가장 좀 한번 여기서 한번 찾아보는 게 좀 5권 55쪽을 좀 한번 어떻게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요 사진인데, 옥은 55쪽인데, 요게, 여기 보면은 60이라고 보입니까? 60이라고. 숫자가 보여야 되는데. 하여간 사진 볼 때는 사진을 보지 마시고, 흠을 보면은 사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사진 분석의 1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60인데, 요 54쪽을 보면은 아시아자동차 현황이 나오고 55쪽이 갑자기 이걸로 바뀝니다. 근데 원래 60쪽이 간 게 5장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장 없어져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60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앞에 첫 장을 보면은 단순 실수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제시는 안 했는데 우리 5.18 민주화운동 간의 시대가 사용한 장갑차는 차륜형 그러니까 그 경장갑차를 의미하는데 CM6614나 경장갑차 KM900인데 그리고 계엄군이 사용하는 것은 캐터필러 궤도형 장갑차인데 그 장갑차를 사용하다 버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일부 왜곡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해요. 그러나 일정 착오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착오는 이 사람은 사진을 종합한 사람은 현장에 안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은 알 수 없어요. 사진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약간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에 관련돼서는 간단히 얘기를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원래 505 보안부대에서 사진을 전부 해소해가지고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다 사진을 사령부로 제출해라. 이 바람에 사진 전부 다 제출을 해요. 그래서 분석을 사령부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원들은 뭐 사진첩이 20건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추후에 5.11 분석반에서 요 사진첩은 파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치사항으로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3처 제작 인원 그리고 분실되었다고 판단하는 사진첩 그 다음에 505 보안부대에서 제출한 사진 전남일보 전남메일에서 500장씩 낸 거 나경택 기자가 674장 낸 거 이런 것들을 좀 전부 확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진 보존 자료도 추적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권 이후에 추가 사진첩이나 앞쪽의 내관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 볼 필요 있고 그리고 이제 재단이나 기록과에서는 사진에 대해서 일정별로 지역별로 부대별로 장비별로 종합 분석을 하면은 진실규명 제공 자료 하는데 연구용으로서는 일부 좀 제공해 줄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자, 저의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이어서 5.18 사진첩의 제작 목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진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곧바로 우리 안길정 박사님께서 발표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139권, 114권이 지금 이제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또 사진첩이 있지 않겠나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좀 가져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가고 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진집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것을 만든 삼천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는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으로 제 얘기를 대신하겠습니다. 준비해온 자료의 첫 페이지를 보면 제작 목적과 용도라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문서의 제목이 공식적인 제목이
없다.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첩의 존재는 이번에 13권이 공개됐는데 원래 이 사진은 2013년도에도 언론사에서 정보 공개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입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개된 것은 이제 연구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뚫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문서에 제목이 없다는 사실은 실제로 보안사 문서를 추적할 때 굉장히 난관이 됩니다. 현재 94년 이후로인가 군 문서들의 대대적인 디지털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분류 체계와 키워드를 알아야만이 그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가 없다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데 대신 앨범의 표제면에가 그걸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단서는 증거물 사진, 5권의 예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물 사진 393-1980-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진의 제작 목적을 직접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춘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진첩의 용도는 단순한 정보 수집 차원이 아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5.18 재판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그 폭동의 입증자료로서, 재판자료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증거물 사진이라고 하는 표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재판자료로서 폭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입증해주는 증거물이라 이 사실이 먼저 지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폭동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폭동을 일으켰느냐 하는 부분으로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이상하게도 계속 피해 상황을 얘기하다가 9권 중간에 김대중 범죄 개요라고 하는 문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다. 제목이 일실되었으나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앨범의 표제에 있다. 그 사실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83-1980- 이렇게 시작하는 그 번호의 의미는 보안사 문서 중에서 2007년도에 공개된 문서 한 38권이 있습니다. 그 문서들은 393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383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1980은 제작 연도를 가리킵니다. 청문회 당시인 1988이나 1989는 다 청문회 당시에 만들어진 자료는 두 번째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문서에 공식 명칭은 없지만은 추리할 수 있는 단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각본의 상태를 볼 때 전반적으로 5.18이 폭동이었다는 사실을 어디서 아주 압축적으로 나타내는가 하면 5권에서 방산물자 납품 실적에서 아시아자동차와 이제 몇몇 피해 실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가장 피해 사항을 집계하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피해 상황이 수록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6권도 중요한데요. 6권은 광주 사태 진압 주요 지휘관을 열거하면서 표준열, 박준병, 최세창, 신우식, 최웅 5명만 제시하고 그 이전에 윤웅정이나 정호용이나 전두환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작전에 개입했던 그 배후로 돼 있는 사람들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앞쪽 1권에서 4권에 걸쳐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추리할 때 조그만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권에 가보면 재판부의 구성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진첩의 제작 목적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자료예요. 거기에 그 기록된 그 사항을 보면 80년 9월 12일부터 10월 25일 4주간에 걸쳐서 50명씩 14회 공판을 열었다. 그리고 사형으로 5명이 선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명은 저기 김대중 범죄 개요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그 5명의 첫 번째 사람이 정동련입니다. 이것은 이제 김대중 그 범죄 개요 표와 연관시켜서 보면 제가 그 붙여놓은 그 표가 이게 이제 재판부의 구성에서 여기 실형자 형량이라고 하는 저 표의 마지막 부분에 이 5라고 하는 숫자 사형 5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5명이 9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 열린 공판에서 최종적인 사형을 받았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정동년 그 당시에 받았던 사람은 정동년 그리고 김종배 그리고 그 버스를 몰아서 정경을 죽게 한 배용주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5명이 사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홍남순 변호사하고 김상윤은 빠졌습니다. 그 김대중 이게 지금 아주 이번에 공개될 때 흐릿한데요. 다른 그 언론사에서의 정보 공개 청구에서 보면 이것이 좀 더 선명합니다. 지금 공개된 사진은 그 이름이 삭제되고 그래 있는데 여기 좀 잠깐 좀 보면 왼편에는 내란 소개에 김대중이 있고 제야에 홍남순이 있고 학생 조직에 정동련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동련이가 설정되어 있고 그 이제 일자별로 광주 상황을 설명하면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비폭력, 비조직 그 사태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2일부터 그러니까 시민군이 등장하고 시위대가 무장한 때부터는 조직 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22일부터는 이제 저기에 폭동으로 지금 봐야 된다. 5.18을. 이 사실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제야 쪽에서는 홍남순이고 학생 쪽에서는 정동련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 총주의한 그 수괴는 김대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첩은 직접적인 목적은 5.18에 대한 책임화 정보를 폭동으로 전복시키려고 하는 김대중의 내란 음모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프레임 속에서 사진이 수집됐고 그리고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한 사람들에게는 그 물증으로서 소요로 인한 전투경찰, 그 다음에 군인들의 사상, 그리고 아시아장 자동차에서 집계된 막대한 민수, 차량 및 방산물자, 이런 것의 피해사항을 증거로서 제시하기 위해서 사진을 전부 다 찍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것을 자기들이 찍은 것은 아니지만 이 찍은 사진첩에는 보안사에서 직접 찍은 사진만이 아니고 일반 그 기자들과 언론사에서 찍은 사진까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다 이 재판을 위한 물증으로서 제시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아까 이성춘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록된 사진 전반은 소요폭동의 피해 상황 그리고 시위의 과격성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작 목적이 그러면 뭐냐? 말씀드렸듯이 재판의 입증자료다. 그리고 그 입증을 하기 위한 물증으로서 사진이 제출된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구체적으로는 홍남순, 정동연, 김대중, 그리고 아까 사형을 받은 5명. 이 사람들이 최종적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사진첩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3처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을 잠깐 보자면 3처는 보안사에는 여러 처가 있는데 기획처도 있고 또 보안처도 있고 정보처도 있고 인사처도 있고 대공처도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방대한 조직이 저기 정보처 권정달이 그 지휘하는 언론 통폐합을 지휘했던 또 민간 정보를 수집했던 이 정보처와 그 다음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공처예요. 이 대공처는 조직이 140명 정도로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공처는 3개의 그 과가 있는데 첫 번째 과는 이학봉이가 직접 관장하는 80명으로 이루어진 대공수사과예요. 이 대공수사과에서 진두지휘해서 이 사진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공과가 있습니다. 대공과는 홍성률 대령이 과장이고요. 그 다음에 공작과가 있는데 그 공작과는 최경조 대령이 과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광주에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려와서 이학봉을 매개로 해가지고 전두환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런 직보체계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로 안에 잘못 인쇄가 됐는데 말기 90년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특집호입니다. 이게 좀 잘못됐어요. 보도지침호가 아니고요. 그래서 보안사에서는 그 계획관리처장 최예섭 중장이 5월 17일부터 광주에 내려왔었고 홍성률은 20일부터 최경조는 22일부터 진압이 완료될 때까지 내려와 있으면서 광주 상황을 전부 다 그 정보를 수집하고 사령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우 이상을 보면 이 사진첩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은 5.18 내란 모의 5명 중에 1인으로 그 95년 재판 당시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그 계엄이 확대되기 직전에 소요 배우자를 예비검거하라는 그 사령관의 명령을 듣고 요 505 보안대의 대공과장을 포함해서 그 지방의 그 보안부대들 그 대공과장들을 전부 다 불러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밤 10시를 기해서 예비검소록을 하도록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월 24일 아까 그 탱크가 부서지는 그 APC가 송암동에서 부서지는 그 군인 상무대 그 교도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주남마을에서 비행장으로 철수하는 11여단 그 63대대 조창구 대령이 그 선탑하고 있는 그 APC가 지나갈 때 그 무반동포로 쐈죠. 그래서 그 선탑하고 있는 19일날 그 발포자 차정환 대위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조창구 대령은 오른팔이 날아가 버리고 현장에서 9명이 즉사하는 그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이학봉이는 505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직접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이게 군 내부에
그 전두환을 싫어라 하는 현지 군인들의 반란이 아닌가, 이것을 면밀히 조사하게 됩니다. 그 조사하는 책임자로서 24일 날 헬기를 타고 직접 내려와서 조사했다는 거죠. 그만큼 전두환이 신임하는 그 사람으로서 수사를 직접 그 진두지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광주가 진압되고 난 뒤에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을 봤을 때, 그 이학봉은 무슨 일을 하길래 이 앨범하고 연관이 있다고 단정을 하는 거냐. 합수사의 편제를 보면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합수사의 그 편성과 연관된 자료에 보면 합동수사본부의 편성은 보안사령부의 편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편제한다. 이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사 과장급 이상의 간부도 보안사의 임무를 겸직 수행한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 1월 10일에 이학봉이는 대공처장으로서 합수부 수사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수부는 5.18 사건 전체를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결말을 지을 것인가 자기가 결정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80년 1월 10일부터 대공처장으로 있으면서 9월 10일에 이제 9월 1일 날 전두환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니까 민정수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민정수석으로 가기 전에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수사의 일단락을 지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군대의 경우에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인수인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광주에서 일어난 5.18 사건을 수사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매듭 짓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낼지 그 책임자가 또 누구인지를 특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8월달까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9월 10일 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기 전까지 자기가 그 광주 지역을 관장을 하면서 505를 통해서 내려오는 보고도 다 걸러버리죠. 505는 그 당시 이우재 대령이 505 대장이었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보고서는 전두환의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직보체제를 가동하는 최경조나 최여섭이나 홍성률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내려와서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1월 10일부터 이제 자기가 합수부 수사단장을 맡으면서 8월 29일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어쨌든 민정수석으로 가기 전까지 광주 상황에 대한 수사 상황을 종결해야 할, 일단락 지어야 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급히 만들어야 됐고, 그리고 사진첩으로 해서 총괄해가지고 광주에 오지 않는 사령관에게도 올려서 광주에서 일어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첩이 나왔다는 걸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독촉이 있네요. 진상규명과 연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대중의 범죄의 개요와 연관해서 왜 그것이 권두나 맨 앞에 있지 않고 느닷없이 중간에 나오느냐, 국원에 나오느냐, 이 의문일 거예요. 전체 체계성으로 봐서는 1권부터 4권이 부재합니다. 그 이야기는 1권부터 4권에는 기본적으로 김대중이나 제야 인사들의 첩보사항에 수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 기무사 44권 383-1989로 시작되는 2007년도 국방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보안사 자료 38권이 공개되는데 그 중에 2권이 이 앨범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하나는 광주 사태 관련자 신원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구속된 54명에 대한 신상정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동년의 전남대 운동권 장악 상황이라고 하는 그 34권이에요. 이 두 권과 연결지어서 이 앨범에 수록된 내용을 봤을 때만이 전체적인 그 5.18을 보는 시각을 설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칩니다. 네. 네, 꼼꼼하게 이 보안사에서 공개한 사진첩의 어떤 국정 단서 그리고 어떤 제작 목적 그리고 각 권별로 어떤 분야에서 또 주요하게 이런 내용들을 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치밀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8 기록관 김태룡 연구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보셨겠지만은 제가 이 사진첩을 쭉 보면서 놀란 것이, 설명이 이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설명을 보면 처음부터 설명이 왜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신군부는 우리가 5.18 때 광주 시민들이 치열하게 시위를 했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 저항에 대한 원인이나 배경을 일철 말하지 않고 되게 이제 뭐 폭도로, 그 당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제일 분노한 말이 폭도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진 설명이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토천 그 수의실 앞입니다. 아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겠죠.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폭도화된 아들을 말리고 있는 부모. 그 보니까 참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왜곡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사진을 설명한 것은 거의 왜곡시켜 놨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아예 설명을 안 붙여놔요.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그 당시 사진에는 우리 시민희생사에 참혹한 사진이 많거든요. 특히 이렇게 적십자 회원이라든지 기독교를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사진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청년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있죠. 가만히 보시면은 제가 이제 YWCA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기 보면 무등고시학원이라고 써졌어요. 그러니까 무등고시학원생들이 야유를 하잖아요. 19일 상황입니다. 야유하니까 이 골목이 지금도 건물은 남아있는데 입구가 굉장히 좁죠. 한 명씩 내려오려고 두들을 패고 있어요. 그 장면 아닙니까? 근데 밑에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군경에 투석하던 난폭자들이 체포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아까도 뭐 많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자기들이 그 진압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왜곡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아까 정훈활동 일지가 있잖아요. 일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22일자를 보니까 광주시 완전 무법지대. 가로해놓고 약탈, 살인 이걸 강조해 놨더라고요. 20일 상황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설명이 나올 때마다 약간씩 달라져요. 어떤 곳은 그 계엄군 한 명과 시위대 두 사람 이렇게 했는데 또 이 설명은 이렇게 놨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를 3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군인인지 알겠죠. 언론군이 군인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설명을 보니까 5월 20일 밤 폭도들에 의해 살해된 3명의 계엄군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왜곡해놨다. 그래서 사진을 설명을 볼 때 우리가 바른 시각에서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다음 장입니다. 이 사진 활용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이것은 그 자기들의 진압의 정당성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에 편집을 했죠. 그래서 이 사진 자료의 어떤 생산 맥락이 이 사진의 기원, 그 다음에 만든 배경, 제작 과정 같은 것이 상당히 엄밀하게 우리가 추적돼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이 엄청나게 실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13권인데요. 기록관에도 이 사진첩이 있어요. 기록관에서는 2007년도에 광주시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국방부에 사진을 받았죠. 그래서 다른 앨범이 정리했는데 앨범이 정리하니까 4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중복이 많이 됐는데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입수한 사진들을 날짜별로 이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이렇게 정리한다면은 5.18의 진상 규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없는 사진하고 또는 동영상 이런 것들하고 비교 분석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많은 사진 중에 보면은 대부분 기자님들, 그 당시 우리 나경택 기자님이라든지 이창성 기자라든지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하고 그 다음에 그 보안사 요원, 소위 편의대라고 볼 수 있느니 이런 사진이 섞어져 있거든요. 물론 군축이 찍은 사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 구별해가지고, 예, 그건 뭐냐면은 그 시위자들의 근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에 그 무기를 많이 이렇게 싸놨잖아요. 우리가 회수해가지고, 반납받아가지고, 아니, 회수해가지고. 무기 사진이 많고, 또 일반 기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진압 현장의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 분명히 사진 촬영하고 체증을 위해서 사진 촬영하는 편의대가 분명히 있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군 자료만 보더라도 편의대는 한 511명 정도가 이렇게 교체되어 운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편의대 활동이 규명돼야 한다. 물론 편의대 중에서 그 부산 사는 분이 이렇게 뭐 증언하신 분이 한 분인가 있었는데 그쪽에 어떤 그 증언이라든지 자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설명이 붙어 있는 것들은 날짜가 많이 써져 있거든요. 5월 21일 날 오전 사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오후 1시부터 5시 사진은 비어 있습니다. 집단 발포 이후죠. 그러니까 발포 그 순간은 못 찍었더라도 그 이후에는 충분히 찍을 만하고 찍었겠죠. 그런데 그 사진은 이번 사진첩에 좀 빠져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첩 앞으로 1사원 확보해야 한다. 제가 최근에 들은 제보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모처에. 그리고 그 당시 사진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제가 어떤 목격자나 증언들을 보면은 특히 그 수창 초등학교 쪽에서 도청 쪽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 마치 그 옛날 영화 찍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장비가 많이 발달 안 했잖아요. 그걸 분명히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사에서 찍은 동영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 동영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진을 보다 보니까 좀 정밀 분석이 필요한 사진이 한 두 컷 있었습니다. 이건 5월 27일 아침 상황 같죠. 여러분들 기존의 사진에서 27일 아침에 도청 민원실 가는데 구름다리 밑이라 가지고 거기에 돌아가신 분들 시신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여기 수의실입니다. 이게 도청 정문에 수의실인데 이제 엎드려져 있고 되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체포된 사람이죠. 체포된 사람인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돌아가셨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포자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부상자와 체포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럼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 그 다음에 이거하고 연결해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오른쪽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민원실 아닙니까? 민원실이죠. 그러니까 아까 본 장면에 좀 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왼쪽이 지금 광장이죠. 여기도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져 있고 또 이제 사진 전문가가 봐야 되는데 하늘을 향한 사진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체포된 사람도 있지만 이 중에 사망자도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상당히 저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간명하게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먼저 앞쪽으로 자리하시고요. 혹시 그 질의 있으면 질의를 받고 또 답을 하는 시간도 간단히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준 교수님 먼저 조금 바빠서 이동하신 것 같고요. 안길정 박사님하고 두 분이서 함께 그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네, 혹시. 네. 잠깐만요. 제 뒤쪽에 먼저 하시고요. 저는 그 80년 5월을 사진으로 기록했던 나경택 기자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물론 저 사진 아까 그 말했던 그 무등 고시하고 그거는 19일 날 상황인데 내영군이 쫓은 젊은이가 무등 고시하고로 들어가니까
거기를 쫓다가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을 무조건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두들겨 펴고 연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전날로 기자가 전입들이 찍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기자들이 찍은 것이 많이 있고 여기서 언론과도 제가 또 찍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분들이 찍은 것은 제 하나 정보사에서 내려가지고 신부를 가장해서 기록을 했던 사람하고 2015년 때 5.18 기념재단 뭐니까 전시실에서 저하고 같이 사진 전시를 했는데 그분은 사진은 무엇입니까? 5.18 후 묘역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5.18 내내 시민군을 가장해서 사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전문적인 사진이 아니고 그러니까 되는 대로 좀 찍었던 사람이고 근데 그분의 사진 그분은 5.18 저 구묘역 사진은 그분한테 왜 밤사진만 있냐 물어보니까 낮에 오면은 강주 시민들이 자기를 때려 죽일 것 같아서 밤에만 이렇게 와가지고 5.18 묘지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18 묘지 사진하고 5.18 당시 사진 그러니까 당시 취재기자하고 대응했던 그분하고 사진 전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많이 쓰셨습니다. 물론 대한신당, 5.18 기념재단 기록과 예를 많이 쓰셨는데요. 시민들한테 공개할 때 이것은 기자들이 찍은 거다. 이것은 당시에 그런 대형분들이 시민부를 가정해서 찍은 것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좀 서둘리게 아니라 제대로 보였으면 정말로 시민들 마음에 와닿을 텐데 좀 한마디가 좀 서두른 점이 있습니다. 네, 또 여기 방금 여기서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여기 먼저 이쪽에 기자님들에서 손을 먼저 무등일보 서총석 기자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 사진들이 그 지만원이 그동안 악용해왔던 사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시던데요. 뭐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그랬던 보안사에서 지만원 씨의 사진을 뭐 제공하거나 이런 연관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여쭤봅니다. 이성준 선생님이 대답해야 할 성질 같은데 이제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네요. 김태중 선생님 하실래요? 지만원이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이용했냐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해도 빠져나갈 저쪽에서 부인하면 또 그러니까 그 즉답은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엄군이 찍은 것 그리고 또 편의대가 찍었을 것이라고 거의 단정할 수 있는 몇 컷의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계엄군 뒤쪽에서 찍은 것은 다 편의대가 찍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확정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들을 총물 들게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연출된 사진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사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2013년도 광주일보인가 났더라고요. 이 주인공들을 찾으려고. 근데 이제 어떻든 이렇게 5.18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증거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YWCA이거나 그 다음에 도청 회의실이거나 둘 중 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후자 쪽으로 제가 도청 회의실에서 찍었다고 거의 보게 된 것은 그 사진의 그 바닥을 보면 타일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타일이 서양 장기처럼 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거 보면
당시에 그렇게 그 서양 장기처럼 판이 되어 있는 건물로서 시위대가 체포된 것은 거의 그 보충 회의실이 그 가장 확실하고 그 장소가 바로 윤상원 열사가 죽었던 곳이에요. 윤상원의 마지막 사진을 보면 그 타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좀 지만원이 얼마만큼 이용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으나 계엄군 쪽에서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찍은 사진으로 아마 도청 회의실에서 찍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 여자들, 총을 든 여자들의 사진이 있다. 이것은 시위대들의 폭력성, 그 여자까지 동원해가지고 계엄군에 대항했던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는, 선전하고자 하는 의도로 연출된 사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밖에 이제 기자들이 찍은 것도 많이 있는데, 지만원이야 보안사에서 찍은 사진만이 아니고, 그 밖에 여러 곳에서 찍은 사진도, 심지어 북한에서 찍은 사진까지도 잘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출처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좀 미루겠습니다. 공일보 정병호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13년도에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이제 공공개 정보 요청해서 똑같은 사진들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진첩의 사진과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사진에 좀 비교해보니 많은 사진들이 저희가 들어왔었더라고요. 특히 이제 컬러 사진으로 이제 참혹한 사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 사진첩에서 빠진 건지 어떤 건지 좀 이번에 그 1700여 장이 나온 사진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광주일보에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입수했다는 사진 전모를 다 분석하지는 못했는데 대부분이 1300여 장 정도는 기왕에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상당 부분이 지금 13권 공개된 것은 기왕에 공개된 것과 종첩이 됩니다. 근데 그 종첩이 되는데 빠진 사진 중에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총탄 사진이에요. 환자가 몸에서 추출했다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기독병원 외과과장 김성환인가 그 의사인가요? 예, 김성붕. 그 외과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 부분을 21일 날 밤을 새워서 수술을 하면서 추출했던 것을 기록관에 기증을 해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검으로 보이는 사진,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즉답을 드릴 수는 없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왕에 공개된 것과 이번에 공개된 것의 차이, 이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지금 공개된 것은 체계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권에 수록된 페이지와 그 내용이 정확해요. 지난번에는 굉장히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보안사나 저기에서 손을 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김대중 범죄 개요를 보면 이것이 1~3권에나 이렇게 들어갈 내용이거든요. 아니면 9권이라 하면 권에 시작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보이는데 왜 중간에 들어갔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순서를 흐트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왕에 공개된 것보다 이번에 공개된 것을 통해서 사진첩의 그 모습이 좀 더 완연한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거, 그리고 연구자도 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고 하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또 많이 있겠지만 연구자들이 더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요. 오늘 질의 여기까지 마치고 또 12월 5일에 대한시장에 또 2탄 또 발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자들이 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80년 신군부에 의해서 그 사진을 보는 거예요. 김대중 내라는 무사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두목 김대중, 사회 홍, 제가 볼 때는 홍남순 변호사, 청년 학생 정, 정동현, 남남 대학생이라고 저는 유추하는데 이게 1980년 3월 1일부터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월 28일까지 계속 거기에 의거해서 신군부가 말로는 정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놓고 광주 5.18 사태를 유발시켜 나가는, 그래서 유인해가는 그러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3월 1일에 그것이 조직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두목을 해서 홍남순, 정동영 이렇게 5월 28일까지 이어져 가지고 거기에 의거해서 5.18은 유발됐고 거기에 의거해서 5.18은 조작됐고 거기에 의거해서 뭐 여기 다 계시지만은 명록은 교수님들 다 재판에 그 조직도에 의거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김대중 내라는 사건을 좀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화려한 외출이나 택시 운전사가 보면은 5.18은 맨 먼저 광주 시민들의 구호가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 물러가라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자꾸 정치적 의미가 가미된다고 해서 그게 역사 속에서 빠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일단 오늘 행사를 마치고요. 12월 5일부터 또 2탄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도 고마운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과 함께 오늘 기념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의원님들 앞으로 함께 나오시고